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이런 속보를 본 기무사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쳤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이런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술 먹고 하는 소리가 군대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무사 노래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는 날. 이게 이제 쿠데타인 거죠. 네. 범같이 사자같이 달려나가리. 뭐 이런 이제 노래를 같이 막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무사라는 그 조직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방첩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국군 기무사령부, 이 논란의 끝은 어딘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를 감청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오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라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의 통화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과 현직 국방장관이 통화하는 거를 그 대통령과 그 군수통수권자와 그 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무사 하급부대가 도청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기무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이죠. 권력은 5년마다 교체되지만 네. 기무사는 김창룡이 만든 이래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견제받지 않았고요. 감시받지 않았고. 1960년대 보안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1948년 그 당시죠. 그러니까는 김창룡 씨가 만든 게 방첩대니까요. 방첩대, 예. 예, 그 이후에 쿠데타를 통해서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니까 사실은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또 감청을 한 겁니까? 통화 내용이 좀 나왔죠?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불법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공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고 개인정보 침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있고요. 다만 당시에 민정수석에 관한 이야기를 오고 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민정수석은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시죠. 네. 하하. 그 민정수석도 사실은 기무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찰 사정기관들을 관장하는 그러니까요. 예. 부서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턱 밑에 칼을 겨눈 집단을 네. 권력이 잘 보지 못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아니 그런데 이 통화는 감청을 해서 어디다 쓰라고 감청을 했을까요? 기무사의 본성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축적해놓고 만일에 대비해서 그것을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 쓰도록 활용하게 되어 있죠. 네. 이러한 감청 정보는 당시 정권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다음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사용할 개연성이 높죠. 축적을 해놨다가 나중에 권력이 바뀌면은 자기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 네, 또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좋은 자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감청한 그 횟수가 많습니까? 감청이라는 게요.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요즘은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녹음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부분이
잡히면서 앞뒤로 들을 수가 있어요. 예, 뭐 하루 종일 통화 내용을 듣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려면 아마 당대표나 뭐 되게 그 위상이 높은 분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걸 기계로 축적해 놓는 방식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제보 받으신 내용이 그 한두 건 감청한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이게 감청하는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201 부대라고 해서요. 예. 예, 그 이제 이분들은 밥만 먹고 도감청하는 일만 담당하는 감청 담당 부대입니다. 혹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 외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통화도 그 제보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뭐 저희가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 기본적으로 각 사단장들이나 네. 군단장들, 지휘관들은 뭐 모두 다 감청을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 예. 폰을 쓰시기 때문에 네네. 그 군 회선 전용이 있습니다. 네네. 핸드폰도 5,000번으로 시작하는 그 번호들은 대부분 이제 군인들이 쓰는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상시 도감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을 도감청을 하는 부서도 이제 정보통신 회사도 따로 이제 기업이 운영하고 있어서요. 예. 뭐 그런 회사는 뭐 수시로 뭐 듣고 녹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금 사단장이나 뭐 군단장 같은 사람들 감청을 수시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이것도 벗어나는 겁니까? 일부는 벗어나지 않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네.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감시 대상은 맞지만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생활을 감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조난 자료를 작성한다는 명목하에 이걸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 관리와 중점 관리로 나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평가 항목을 작성합니다.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 충실도 등으로 나뉘어서 되게 이게 항목도 사실은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예. 그래서 이 정보는 담당 요원이 부대에서 탐문을 하거나 지휘관 참모에 대하여서 뒷담화를 캐거나 네. 하는 방식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네. 도감청을 해서 듣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미행을 하거나 잠복근무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통해서도 축적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보면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속된 말로 심부름센터는 흥신소가하는 일을 기무사가 하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죠. 네. 이 도감청뿐만이 아니라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일종의 불온서적 취급하기도 했다고 그러던데 그럼 노 전 대통령 자체를 국군 통수권자로 보질 않았다는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기무학교에서는요. 네. 이렇게 이제 기무 이제 들어와서 지원하거나 이런 분들의 이제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다 이렇게 뭘 가져왔는지 이렇게 봅니다. 네. 교관이. 네. 이렇게 딱 보니까는 이제 노무현 자서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불온서적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이제 추궁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국군 통수권자라는 인식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 인사로 보는 그러한 선입견이 있고 실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이런 속보를 본 기무사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쳤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이런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술 먹고 하는 소리가 군대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무사 노래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는 날. 이게 이제 쿠데타인 거죠. 네. 범같이 사자같이 달려나가리. 뭐 이런 이제 노래를 같이 막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무사라는 그 조직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방첩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민간인을 매수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특활비가 200억이 넘습니다. 기무사가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공개한 것 중에 60단위 기무부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01, 2, 3, 4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위는 600이지만 앞에 60에다가 뒤에다가 1, 2, 3, 4를 붙여서 지역으로 이게 나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00은 의정부. 왜냐하면 의정부는 예전에 306 보충대가 있었기 때문에 입소자 전원을 이제 신원조회를 해야 되니까 이 부대가 이제 있는 것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 602입니다. 네. 602가 서울에 있는 집회 상황을 모두 다 이제 모니터링을 했죠. 그걸 이제 수방사가 서울경찰청에 파견대를 두고 거기에서 경찰 집회 정보를 종합해서 수방사에도 보고했지만 이 602 부대에도 제공해 준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대들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강릉, 청주, 대전 막 쭉 있는데요. 네. 이런 데서 뭘 하냐면 이제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거죠. 기무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이죠. 권력은 5년마다 교체되지만 기무사는 김창룡이 만든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견제받지 않았고요. 감시받지 않았고. 1960년대 보안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1948년 그 당시죠. 그러니까는 김창룡 씨가 만든 게 방첩대니까요. 방첩대, 그 이후에 쿠데타를 통해서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니까 사실은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또 감청을 한 겁니까? 통화 내용이 좀 나왔죠?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불법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고 개인정보 침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당시에 민정수석에 관한 이야기를 오고 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민정수석은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시죠. 네. 하하. 그 민정수석도 사실은 기무사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찰 사정기관들을 관장하는 부서 있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턱 밑에 칼을 겨눈 집단을 권력이 잘 보지 못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니 그런데 이 통화는 감청을 해서 어디다 쓰라고 감청을 했을까요? 기무사의 본성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 심지어는 미행을 하거나 잠목근무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통해서도 축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보면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속된 말로 심부름센터는 흥신소가하는 일을 기무사가 하고 있는 것이나 진배 없죠. 네. 이 도감청뿐만이 아니라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일종의 불온서적 취급하기도 했다고 그러던데 그럼 노 전 대통령 자체를 국군 통수권자로 보질 않았다는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기무학교에서는요, 이렇게 기무 들어와서 지원하거나 이런 분들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당시에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다 이렇게 뭘 가져왔는지 이렇게 봅니다. 교관이. 이렇게 딱 보니까는 노무현 자서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불온서적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추궁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군 통수권자라는 인식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 인사로 보는 그러한 선입견이 있고 실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이런 속보를 본 기무사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한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쳤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이런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술 먹고 하는 소리가 군대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무사 노래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고요. 네. 그 기본적으로 각 사단장들이나 네. 군단장들, 지휘관들은 뭐 모두 다 감청을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왜냐하면 군 예. 폰을 쓰시기 때문에 네네. 그 군 회선 전용이 있습니다. 네네. 핸드폰도 5,000번으로 시작하는 그 번호들은 대부분 이제 군인들이 쓰는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상시 도감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을 도감청을 하는 부서도 이제 정보통신 회사도 따로 이제 기업이 운영하고 있어서요. 예. 뭐 그런 회사는 뭐 수시로 뭐 듣고 녹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단장이나 뭐 군단장 같은 사람들 감청을 수시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이것도 벗어나는 겁니까? 일부는 벗어나지 않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네.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감시 대상은 맞지만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생활을 감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조난 자료를 작성한다는 명목하에 이걸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 관리와 중점 관리로 나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평가 항목을 작성합니다.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 충실도 등으로 나뉘어서 되게 이게 항목도 사실은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정보는 담당 요원이 부대에서 탐문을 하거나 지휘관 참모에 대해서 뒷담화를 캐거나 네. 하는 방식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네. 도감청을 해서 듣기도 하고요. 축적해놓고 만일에 대비해서 그것을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 쓰도록 활용하게 되어 있죠. 네. 이러한 감청 정보는 당시 정권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다음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사용할 개연성이 높죠. 축적을 해놨다가 나중에 권력이 바뀌면은 자기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 네, 뭐 또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좋은 예. 자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감청한 그 횟수가 많습니까? 감청이라는 게요.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요즘은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녹음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부분이 잡히면서 앞뒤로 들을 수가 있어요. 예, 뭐 하루 종일 통화 내용을 듣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려면 아마 당대표나 뭐 되게 그 위상이 높은 분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걸 기계로 축적해 놓는 방식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제보 받으신 내용이 그 한두 건 감청한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이게 감청하는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201 부대라고 해서요. 예. 예, 그 이제 이분들은 밥만 먹고 도감청하는 일만 담당하는 감청 담당 부대입니다. 혹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 외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통화도 그 제보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뭐 저희가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이런 속보를 본 기무사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쳤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이런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술 먹고 하는 소리가 군대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무사 노래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는 날. 이게 이제 쿠데타인 거죠. 네. 덩같이 사자같이 달려나가리.
뭐 이런 이제 노래를 섬찟하네요, 같이 막 그건.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무사라는 그 조직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방첩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국군 기무사령부 이 논란의 끝은 어딘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를 감청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오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라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의 통화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과 현직 국방장관이 통화하는 거를 그 대통령과 그 군수통수권자와 그 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무사 하급 부대가 도청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는